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그냥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 관련되는 건 깊어. 매일매일 나하고 접하는 이 내용은 엄청 중요해요. 사람들은 병명에 놀래, 병명에. 예. 지난번에 한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하버드대 의대생이에요. 하버드대 의대생이에요. 이 사람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여기 이름을 적으면, 영어로 적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어야 돼. 제가 이거 읽을 수도 없어요. 혀도 잘 안 돌아가. 예. 어떻게 이름을 또 잘 지었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희귀병의 한 개만 걸린 게 아니라 3개씩이나 걸렸어요. 운도 되게 없는 아이예요. 젊은 아이가. 3개나 걸렸어요. 하버드대에서, 이건 특별한 학생에 대해서 하버드대 전체가 모여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로 이 아이는 못 고친다가 그게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고 하는 얘기가 할 수 없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사는 동안까지 그렇게 갖고 사는 수밖에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결론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거기로 돌아 나와서 바로 의대에 자퇴서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하버드 대에서 내 병을 못 고친다면 내가 여기서 의대를 배워서 내가 어디서 먹냐. 병 고치는 게 의사인데 병 못 고친다면 내가 그 배워서 뭐 하냐. 그래서 자퇴서 내버리고 법대로 옮겨버렸어. 예. 천장 자기는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가 알아보다가 우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 전화가 왔더라고요. 빨리 벌곡으로 빨리 오세요. 예. 그냥 미국에서 날라왔어요. 벌곡으로 왔어요. 거기 와서 3주 동안 하고 나서 희귀병 3개가 깨끗이 사라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희귀병은 고치기 어려운 건가요? 앞으로 희귀병이 수없이 나올 겁니다. 희귀병 수없이 나올 겁니다. 희귀병이라는 것은 못 고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희귀병 아닌 많이 알려진 질병들은 다 고칠 수 있나요? 예? 다 고칠 수 있어요? 현대의학이 다 고칠 수 있어요? 아니요. 단 한 개도 고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희귀병이라서 못 고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알려진 벌써 수십 년 된, 100년 이상 된 그 병도 못 고치는데 희귀병이라 금방, 이건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고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갖고 있던 질병을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내 병은 이름도 좀 특이하고 사람들이 잘 안 걸리는 특이한 병을 걸려가지고 해필이면 재수없이, 그죠? 그래서 내가 고생한다. 그래서 내 병은 어떤 특별한 무슨 과학자가 연구하든지 아니면 돈을 억수로 많이 주든지 그래야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아니에요. 희귀병일수록 고치기가 더 쉽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중에 못 고칠 질병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질병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얘기하다 보면 오늘 밤새미하고 얘기해도 끝 안 나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만 해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몇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병명 아무것도 아니다. 원인만 알면 그 병은 뭐든지 고치는데 너무너무 쉽다. 저는 벌곡에서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내 병은 뭘 먹으면 낫습니까? 여러분 질문 그거 하고 싶죠? 여러분 그거 메모 적을 때 그거 적었죠? 내 병은 이런 병인데 뭘 먹으면 낫습니까? 그거 적었죠? 제가 잘 알아요. 그 질문할 거 잘 알아요. 네. 그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병 낫고 싶으면 차를 타고 저 덜로 나가요. 여기는 덜로 나가도 한참 나가야 돼요. 그죠? 도시 복판이나 저 밖에 풀이 많은데 밖에 나가세요. 거기서 차를 세워놓고 내려요. 내려가지고 걸어가요. 걸어갈 땐 반드시 눈을 감고 걸어가요. 눈을 감고 걸으면 몇 발걸음 못 걸어가서 돌벌이 걸려 넘어지겠죠. 넘을 때 탁 첫 번에 짚을 때 손에 집히는 풀, 그게 자기 병에 제일 좋은 풀이에요. 이거 웃으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내 병은 귀한 병이기 때문에 저 금강산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면 그것도 눈이 왔을 때 가야 돼. 눈 없을 때 가면 안 돼. 눈이 많이 한 길이 빠진데 그 길을 억지로 죽을 판 살판 가가지고 어느 바위 밑에 가면 조만한 풀이 하나 오르는데 그걸 먹어야 낫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보다 산삼이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은요 많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산삼이 좋아요? 인삼이 좋아요? 당연히 산삼이 좋아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산삼이 좋아요? 당근이 좋아요? 그래요? 큰 민구 많이 했어요. 네. 봐요. 산삼 먹고 암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근 먹고 암 난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당근이 좋아요? 산삼이 좋아요? 이제 확실히 당근으로 바뀌었어요? 네. 이게 확실해야 합니다. 예. 당근이 다 좋다 했어요. 그죠? 여기에다 탁자에다가 산삼하고 당근하고 쭉 갖다 놔놓고 다 눈감을 해가지고 알아서 가져가라 하면 다 뭘 가져가요? 금방 당근이 좋다 해놓고 산삼 다 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왜 산삼 가져가냐 물으니까 산삼 팔아가 당근 살라고 그랬는데 머리가 좋아요. 산삼이 비싸니까.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 천연의 법칙을 통해서 창조했고 그 천연의 법칙 속에 신체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만 살면 절대로 병 안 걸린다. 산에 있는 노루는 그 생명의 법칙에서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았다. 사람은 그 생명의 법칙에서 영정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이 노루만도 못하나요, 머리가? 사람이 훨씬 둔해요? 왜 사람은 그 천연의 법칙에서 반드시 벗어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나요? 이유가 뭐예요? 욕심이 많아서. 잘못된 과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너무 믿고 있어요. 진짜 과학의 발달은 진짜 좋은데 너무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믿는 대신에 천연의 법칙, 생명의 법칙은 깔아뭉갰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이게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어온 사람 중에 대개는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져 뜨거우니까 할 수 없이 이것저것 알아보다 여기 왔는데 젊은 사람은 잘 안 와요.
여기서 어머니 아버지가 듣고 와 이거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아들 딸한테 얘기하면 아들 딸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강령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그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바꾸지 않으면 누구나 다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진짜 사람한테 진짜 도움되고 확실하게 좋은 거는요. 사람 가장 가까이에 나게 해놨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아주 유명하다는 그 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밭에 널려있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필이면 사람이 보면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난 보면 진짜 놀래요. 그 소나무에, 소나무 아니라 무슨 나무에 참나무인가? 가물가물하게 높이 크는 나무에 그게 뭐 하나 가지에 뭐 이상한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걸 따서 먹어야 낫는데요. 그거 따로 댕기느라고 또 그것도 비싸요. 또 따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걸 삶아 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거 삶아 먹고 난 사람이 있나요? 그거 먹으면 좋대요. 좋다 하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다 몰두돼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제발 이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좋은 거, 진짜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바로 집 앞에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무슨 풀이 제일 많던가요? 무슨 채소가 제일 많던가요? 배추, 무, 배추. 좋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채소가 없습니다. 당근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강구했어요. 이것만 잘 먹으면 우리 얼마든지 건강할 수가 있다. 어때요? 꼭 들어보면 만화 같아요. 그거 우리 평생 동안 먹던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또 새로 새삼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좋다는 거를 우리가 안다면 요거를 우리를 전부 병으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는 누구예요? 마귀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마귀는 신이에요. 적어도 우리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다고. 그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못 먹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그거 먹으면 다 건강해지는데 이걸 못 먹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뭔가 하면 아마 이거 연구하느라고 사단에 총회가 열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네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채소를 삶아 먹어라. 삶아 먹으면 맛도 좋고 삶아도 미련스럽게 푹 삶지 말고 살짝만 데치면 영양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그죠? 먹기 부드럽고 거기다 참기름까지 쳐놔놓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사람이 적어도 그렇게 먹어야지 염소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먹고 살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손뼉을 다치 맞지, 그죠? 그게 다 꼬인 거예요. 다 꼬인 거예요. 예, 채소 속에 있는 영양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그걸 우리는 다 간과했어요. 늘린 게 배추고 늘린 게 무인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대단한 약이라고 설명합니까? 아니에요. 그거가 갖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바로 인체는 요게 부족해서 생명의 법칙을 어긋나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다 삶아 먹었어요. 과학자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아, 그게 맞아. 그래. 우리가 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돼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약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종합 미네랄 정제. 이 미네랄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도 퍼센테이지가
마그네 칼슘은 좀 더 많이 있고 마그네슘은 조금 적게 있고 막 균형을 맞춰가지고 쫙 해라. 이거 하나만 딱 먹으면, 한 알만 딱 먹으면, 한 달에 몇 개만 딱 먹으면 미네랄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약? 아닌 것 같아요? 비타민, 종합 비타민 정제. 이것만 먹으면 비타민 문제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여기 다 꼬여 넘어갔습니다. 예. 아, 그걸 먹었더니 수년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서. 이제는 마귀가 다음 작전에 돌입합니다. 아니야, 그런 거는 크게 인간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래.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요, 건강식품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요? 오, 야, 이거는 장미꽃에서 뺀 비타민 C야. 좋아요, 나빠요? 애매모호하죠. 예스 할 수도 없고 노 할 수도 없어요. 그죠? 예. 장미꽃 씨에서 뺀 비타민 C. 이게 좋다 할 수도 없고 나쁘다 할 수도 없고. 예. 이런 게 넘어갑니다. 한 단계 넘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꼬아 넘어갑니다. 예. 여기 쏟고 저기 쏟고 저기 쏟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20살에서 70살까지 됐어요. 계속 쏟고 살았어요. 아직도 제 위치를 못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은 그거 시험 다 했다가는 한 사람이 500살까지 살도록 시험해도 부족해요. 500살 살 수도 없겠지만 부족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원칙이 뭐냐? 원칙은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창세기 1장 29절 아는 분 있어요? 예. 네. 뭐라고 썼어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거를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놔놓고 맨 처음에 하나님께 준 거 이게 뭐예요? 씨 맺는 채소가 뭐예요? 채소. 씨 맺는 채소를 씨 없는 채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씨 맺는 채소. 왜 그냥 채소라고 말하지 않고 꼭 앞에다가 씨 맺는 이 소리를 붙였을까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씨 맺는 채소라야 합니다. 그 다음엔요.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렇다면 이건 뭔가요? 과일. 예. 근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달린 과일 이렇게 안 하고 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말했을까요? 예? 왜 그랬어요? 예? 왜 또 나무를 얘기했어요? 과일로 얘기 안 하고? 견과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과일 나무 잎이 중요해요. 그건 과일은요. 과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일 잎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추나무 알죠? 대추 좋아요? 엄청나게 좋아요. 대추가 갖고 있던 영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대추 잎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빈말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잎을 딱 따면 무화과 잎에서 뭐가 나와요? 하얀 물이 나오죠. 하얀 물 나오는 상처에 발라보세요. 상처에 바르면 무리하게 아파요. 그러고는 금방 나아요. 상처 치료하는데 무화과 잎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는 왜 뺐을까요? 열매 맺는 나무. 왜 과일나무를 얘기했어요? 과일은 달달하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잘 먹어요. 그건 말할 필요 없어요, 굳이.
과일 나무 하면은 입만 쓰고 그 과일 내비를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먹지 말아 해도 따먹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 속속들이 한 사람의 마음속을 너무 잘 알거든.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게 가장 기본이었다. 그 가장 기본만 알면 우리는 병에서 회복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냐 하는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데 이거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예요. 근데 암 걸린 사람 보고 당신 과일하고 야채를 많이 먹으세요. 이렇게 뭘 해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 그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통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지금 보면 1번에서 9번까지 이게 여러분 그 메모한 걸 여기에 다 정리해 왔는데 이제 어깨 통증 있는 부분, 회전근 이게 문제 있는 부분, 예, 신장암, 사구체 신염, 이명, 눈이 침침하다, 녹내장, 백내장, 한포진, 장상피 화생, 예, 루게릭도 있네요. 복부 비만, 뇌경색, 후유증 다 적어놨어요. 여기에 저는 보면요, 다 보이 하나예요, 하나. 종류가 지금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하나예요. 예, 여러분, 루게릭이 뭐예요? 예? 근육이 굳어요, 그죠? 굳어요. 심해지면 뒤로 돌아보라 하면 어깨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굳어버려, 쭉쭉 다 굳어버려. 꼼짝 안 해요. 이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그 원인만 알면 이거 고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루푸스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부 피에 있습니다. 피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결정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피로 인해서 영양 공급을 받아서 세포 재생을 하게 되고, 세포 재생은 아주 중요한 인체 대사 문제인데, 인체는 우리 간에서 만든 25,000여 가지 내지 3만 가지의 효소를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진대사를 해내면서 세포 재생을 합니다. 왜 세포 재생을 계속 해야 되냐 하면, 세포는 전부 다 자기 고유의 수명이 있습니다. 제일 짧은 거는 2일, 긴 거는 60년. 길이 차이가 쫙 있습니다. 예. 요 수명이 끝나면 분해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에 수명은 120일. 120일 땡 하면 탁 죽는 게 아니에요. 예. 요게 수명이 어떤 건 좀 짧고 어떤 건 좀 길고 이래 되는데, 120일 수명이 끝나면 분해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피가 세 대가 있는데, 우리 피를 아까 보면 이 피 적혈구를 보니까 적혈구 숫자가 어때요? 굉장히 잔잔한 게 많아요. 그죠? 그 한 개 한 개가 출생 일자가 다 다릅니다. 출생 시간이 다릅니다. 예, 그 시간이 끝나는 대로 분해된 것만큼 새로 만들고, 분해되는 것만큼 새로 피를 만들어요. 이게
세포 재생이에요. 예. 이 세포 재생이 적혈구 세포 재생이 정상으로 안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저혈압이에요.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야 돼요. 이게 제가 이걸 또 이게 파생되는 문제를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한없이 옆으로 또 나갑니다. 예. 저혈압 하니까 저혈압은 얼마가 저혈압이에요? 예? 높은 혈압이 90 이하면 저혈압이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120은 정상이에요. 저혈압이에요. 정상이에요. 이 사람 저혈압입니다. 예. 혈압 검사를 하니까 125예요. 120 나와요. 피는 좋은데요? 피는 정상이에요. 근데 앉았다 일어서면 기립성 빈혈이 생겨요. 기립성 빈혈이 생겼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혈압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혈압이 120이라. 이유는 뭔가 하면 피가 오염돼 가지고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막히면 피가 잘 가요, 못 가요? 심장은 미는데 피가 잘 못 가니까 혈압이 올라가나요? 그렇죠? 피는 실제는 부족한데 혈압이 올라가서 나타나서 120이 된 거예요. 실제 이 사람 피는 85나 9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120이다. 혈압이 120에 80 나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피검사를, 아까 피검사를 했죠. 그죠? 했을 때 피가 하나도 안 붙어 있고 다 떨어져 있는 상태로 됐을 때 그때 120은 진짜 정상이에요. 그러나 피가 엉겨 붙었단 말이에요. 예. 적혈구 동그란 게 모세혈관으로 빠져나갈 때는요, 3분의 1이 찌그러지면 빠져나가요. 그냥 뻣뻣한 채로 못 빠져나가요. 그만큼 모세혈관이 가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여기 사진에서 보니까 어때요? 적혈구가 몇 개나 붙어 있어요? 10개, 20개, 100개, 200개 붙어 있어요. 그게 모세혈관이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면 막혀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10개, 20개,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뭐 10만 개 막혔단 말이에요. 못 빠져나가요. 이쪽에는 막혔든 말든 간에 심장은 밀어야 돼요. 그죠? 밀면 중간에 압력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짜 혈압으로 120이 됐다. 자신의 혈압을 쟀을 때 이게 진짜 혈압인지 가짜 혈압인지 알려고 하면 반드시 현미경 검사를 해봐야 비로소 결정이 된다. 피는 좋은데요. 맨날 이 소리에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피가 건강하고, 예? 피가 건강하면 세포 재생 잘 되고, 세포 재생 잘 되면 적혈구가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적혈구가 충분하다 하면 저체중도 있을 수가 없고, 저항력이 떨어질 리도 없고, 예? 그러면 염증 절대로 생길 수가 없고, 염증 안 생기면 암도 생길 수가 없고, 예. 내가 왜 암이 생겼냐? 내가 뭐 남한테 나쁜 일을 해서 내가 암이 생겼냐? 아니에요. 이 원인을 분석하면 알아요. 왜 암이 생겼는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예. 이 세포 재생을, 피가 정상이면 세포 재생을 정상으로 해요. 그런데 피가 정상이 되지 못하면 세포 재생이 정상으로 안 돼요. 예. 세포 재생을 정상으로 안 되니까 적혈구가 부족해요.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더 세포 재생이 안 돼요. 예, 이쪽으로 이제 악순환을 계속 거듭합니다. 계속 거듭합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면 소화도 잘 안 돼요. 이 때문에 방구를 잘 끼게 되는 거야. 방구 낀다는 말은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냐 하면,
내가 상담할 때 방구는 잘 낍니까? 예, 방구는 잘 낍니다. 소화가 너무 잘 돼요. 그게 지금 방구 잘 끼면 소화 잘 되는 줄로 알고 있네요. 거꾸로 완전히. 왜냐하면 TV에 설명한 걸 내가 들었어요. 방구하고 소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방구는 누구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진짜 인체 생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앉아서 TV에 앉아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하루에 방구를 5번 이상 끼면 요 주의, 이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이상 끼면 이 사람은 이미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찰 안 해봐도 본인이 다 알아요. 그렇죠. 사람을 얼마나 잘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데 그 병원에 가서 진찰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병원에 있는 그 시설, 기계요. 믿을 바 못해요. 가장 정밀한 기계는 인체입니다. 인체. 내 인체. 자기 스스로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소화 안 되는 거,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배워가지고, 방구를 끼면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구를 끼면 지금 먹은 게 소화가 안 되고 있다예요. 거꾸로 배워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세포 재생은 중요합니다. 숫자로 해서 예를 들어서 분해를 100개 분해했는데 재생을 80개 재생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 결과는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해를 100개 했는데 재생을 120개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이거, 나이 많은 사람은 이거. 자, 그러면 왜 재생을 적게 할까요? 이 사람은 왜 재생을 많이 할까요?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요? 자꾸 여자들은 무슨 바깥에서 뭘 바르면 피부가 팽팽해지고 예뻐지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세포 재생이 정상으로 되면, 피부 세포가 정상으로 되면 이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은 피부가 좋아요? 젊은 아이들은, 애기들은요, 저 애기한테 화장해봐요. 보기에 싫어요, 좋아요? 더 싫어요. 화장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죠?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피부가 팽팽하고 좋거든. 예. 이유가 뭔가 하면 세포 재생을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예. 이 세포 재생을 담당하는 게 요건 뭐예요? 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이름으로 가슴선이라고도 말합니다. 가슴선. 예. 이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넥타이 메고 있죠?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 갑상선이에요. 예. 이 갑상선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를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덕이 돼요. 제가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겁니다. 따뜻하게 하면 흉선이 건강해져요. 바로, 흉선이 아니고 갑상선이 건강해져. 갑상선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거, 요게. 요 자리가 흉선 자리예요. 요 흉선 자리인데, 저 애기 손바닥 크기만큼 흉선이 커요. 저 애기가 크면 손바닥도 커지나요? 그만큼 흉선도 커져요. 12살, 15살짜리 손바닥 커요, 작아요?
상당히 커요. 그죠? 예. 그 손바닥 크기만큼 흉선이 돼요. 근데 나이가 한 50대면 벌써 상당히 줄어들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수술해가 찾아봐도 찾기도 어려울 만큼 요만큼 작아졌어요. 흉선이 작아져서 세포 재생을 잘 안 해요. 예. 그러면 흉선을 건강하게 하면 세포 재생이 잘 되겠구나. 그래요? 그러면 흉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중요해요. 예. 이거는 저 아기에서부터 80난 노인에 이르기까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80이 된 노인도 이 흉선이 건강해서 세포 재생을 정상으로 한다면 나이가 더 늙을까요? 더 젊어질까요? 젊어지죠.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80 된 사람이 1년에 한 살씩만 까먹으면 20년만 지나면 몇 살이에요? 60. 60 된 사람은 20년만 지나면 얼마예요? 40. 이게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에서 기왕 우리 애기가 왔으니 애기한테 팁을 하나 드려야 되겠죠. 그럼 봐요. 이 애기가 정말로 흉선이 건강해진다면 키가 빨리 클까요? 빨리 안 클까요? 빨리 크죠. 키는 성장판이 키를 키운다. 그래요? 예. 그러면 성장판은 누가 성장판을 키우라고 명령하나요? 예? 뇌 하수체에서 그로스 호르몬, GH라는 호르몬을 방출하면 바로 이것이 흉선에 작용해서 성장판을 키운다. 그러면 키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뇌 하수체는 뭘로 가지고 하냐? 흉선에서 자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흉선을 건강하게 하면 키가 커요. 이 강의를 얼마 전에 했거든. 했더니 한 분이 마침 자기 아들이 키가 안 커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하던 차에 제 강의를 들은 거예요. 당장에 집에 가서 실천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안 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작아요.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가서 친구들 사이에 끼워주지는 않는 거예요. 혼자서 우울증에 걸려요. 이 사람은요, 안 끼워줘도 우울증 걸릴 아이예요. 그 이제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게 되겠는데, 예, 그랬어요. 어쩌면 좋냐. 그다 이게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실천을 바로 했는데 6개월 만에 10cm가 컸어요. 안 크다가 딱 스톱해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10cm 이만큼 커요, 그죠? 확 컸어요. 예, 이분이 제 카톡에다가 이제 이걸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컸나 하루 냉장고 옆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예, 사진을 찍으면 냉장고는 안 크잖아요, 그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10cm 크고 난 뒤에 사진을 찍는데 냉장고에 수고를 갔더라. 예. 그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몇 년 만에 30cm가 큰 거예요. 30cm 컸는데 키만 큰 게 아니에요. 10cm 컸을 때 우리가 여기 불렀어요. 기왕이면 여기 건강 카운셀러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말하면 이게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 만화 같은 얘기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설명 한번 해봐라 이거 왔어요. 설명하는데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1학년. 중학교 1학년 어른들을 쫙 모아놓고 여기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와서 설명하라 하면 어때요? 재밌게 잘해요? 못해요. 여기 나가서 설명하라 하면 알던 것도 다 까먹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쭈리쭈리한데 이 아이가 이게 딱 나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이거 써놓고 읽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을 쫙 흔들림 하나 없어요. 배짱이 꽉 생겨가지고 어른들 앉혀놓고 얘기한대.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 바로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칼슘이 충분하게 들어가면 신경이 극도로 안정되면 집중력이 딱 생기고 그리고 배짱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 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리고 머리가 명쾌해지는 거죠. 여기 와서 그냥 대본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싹. 예. 40분인가 서서 얘기를 하는데 강사도 아주 보통 강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하더라고. 아하, 아이들은 저렇게 키우는 거구나. 저는 이거 설명을 해도 그런 신뢰를 못 받거든. 이 아이를 보고 제가 또 배웠습니다. 맞아. 원칙이 맞다. 예. 이 아이를 저렇게 키우면 이건 아이는 정상으로 클 뿐에 키만 큰 게 아니라 정신력도 아주 강해지고 완벽해지는 거예요. 공부시키는데 고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임신하기 전에 만약에 1년 전부터 즙을 마시고 만약 이렇게 정상으로 만들었으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천재. 틀림없이 천재. 천재만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감기도 걸릴 필요가 없고, 예. 천재를 과외 공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외 공부 시킬 필요가 없어요. 학교 가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이제 다른 아이들 맞춰야 되니까 설명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이 아이가 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취미가 한 개도 없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 시험 치고 막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정답 놓고 뺏기도 그거보다 더 잘 뺏길 수가 없어. 완벽한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 사람의 머리는 고양이 정도, 호랑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는 우리가 갖고 노는 애완동물일 뿐이에요. 그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인데 도대체 이게 잘못 먹고 살아가지고 이 모양새를 현재 만든 거예요. 영어를 아무리 외워도 금방 외워도 또 까먹고 하다 안 돼가지고 영어 단어장을 한 개 씹어 먹어도 영어 단어 몰라. 다 까먹고 몰라요. 예. 자, 이 문제. 흉선을 건강하게 하라. 흉선이 건강해지면 나이 많은 사람도 1년에 한 살씩 까먹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저항력이 좋아지면 내 몸에 들어오는 어떤 바이러스도 내 몸에 위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 한 컵 들고 마셔도
괜찮다.